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임주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 기자, 오늘 탄핵 심판 선고 결정 내용 살펴주시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별개 의견을 포함해서 기각 의견 5명, 그리고 인용 의견 1명, 각하 의견 2명의 기각 결정이 나왔고요.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자동적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가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신분의 즉각 이동인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분을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을 다시 찾았다고 봐야 됩니까? 판결 선고 직후부터 바로 원상태로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로 복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었는 건데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상황이었죠.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 과중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의 이 직무가 정지되었고 그 과정을 후순위에 있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을 해왔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심판 결정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즉시 다시 권한체제로 대행체제로 복귀되게 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원래의 직기죠. 이제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덕수, 지금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이제 이전에 소추됐을 때도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 소추된 사유 크게 5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모두 5가지 이유였습니다. 크게는 총리 때의 탄핵 소추 사유, 그리고 권한대행 때의 탄핵 소추 사유,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총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와 최혜병 특검법,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하거나 이걸 방치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공포, 묵인하거나 방조를 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을 시도했다는 점이 국무총리 이 시점에서의 탄핵 소추 사유였고요. 네. 권한 대행에서의 지위에서 탄핵 소추 사유는 2가지입니다. 상설특검법상에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는 등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거부했다는 점,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좀 자세히 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거부권 행사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 법안이 2023년 말부터 여러 차례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본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계속 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또 이른바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를 했다. 이것이 국회 탄핵소추 사유였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제2요구권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심의기관에 불과한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어떤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의결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조장이나 방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백인성 기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뭐냐면 제2요구권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심의기관에 불과한 국무회의의 의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2요구권과 관련된 이 내용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성에 대해서 이미 법률적으로 이미 해석이 충분히 내려져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2여구권, 그러니까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은 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속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2여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와 있는 건 이 총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가장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전할 수 있는 위치다. 이 점을 좀 감안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런 부분을 뭐 적극적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라고 강요 내지는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을 탄핵이 이를 정도로 어떤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확인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지금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탄핵 소추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국회 권리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국회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 국회 권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법률적인 검토가 꼼꼼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지금 비상계엄 관련돼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 쟁점 예측은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국회가 소추한 사유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한 등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계엄 해제 때는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건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게 국회의 주장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정당성 부여를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증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벌써 두 가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탄핵 소추 사유 지금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 다음에 것이 한동훈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이 관련돼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역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월 7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는데 다음 날 한 총리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물러나고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국회는 이걸 두고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는 건 근거가 없다.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담화 취지를 두고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 안정을 위해서 행정부와 여당이 서로 협력하게 이런 의지의 피력이다. 그리고 대통령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보기 어렵다. 나아가서 어떤 공동 운영을 했다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동훈 대표 시절이었죠. 그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이제 공동 국정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는 지금 이것이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고 하는 의도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비상 상황에서 당 정의죠. 당 정의 서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공동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수습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그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삼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라고 한다면 이제 입법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네. 결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찌 보자면은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보자면 이제 여당의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당정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내지는 당정이 긴밀하게 앞으로의 현안을 논의하겠다라고 이 발언한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입법부와 행정부의 그 구분,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당정협의체가 뭐 구성이 된다거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했다는 증거도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 이런 담화문 정도로는 단순히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정도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본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다른 소추 사유에 보면은 상설 특검을 추천을 안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백 기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국회가 지난해 12월 10일에 상설특검법에 근거해서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12월 14일에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한 총리는 이때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데요. 특검법을 보면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근데 한 총리가 이 추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소추 사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요. 다만 한 총리가 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한 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기간 자체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특검 후보자의 추천 의뢰의 적절성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으며, 또 수사 지연을 초래했다거나 이런 증거인멸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관련돼서 이제 특검법이 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하면은 즉각적으로 뭐 임명을 해라, 지체 없이 뭐 이렇게 정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특검법 변호사님, 이 특검법이 이제 가동되는 경우가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수사가 좀 뭔가 미진한 것 같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했을 때 보통 특검을 거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종래의 특검법에서 이런 검사가 추천되던 것과 지금 현재 이렇게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뭐 논란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당시 권한대행의 지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에만 좀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좀 담겨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이 임명, 특별검사 등의 임명을 하는 것은 또 대통령이 행해야 되는 그 권한 내의 행동인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그 범위를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태도로서 이 권한대행직을 좀 수행했다고 보고요. 이 관련된 이 규정, 이 법을 보더라도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서 지체 없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체 없이가 24시간 이내인 것인지 48시간 이내인 것인지 구체적인 기한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체 없이 임명한다고 어떤 심사숙고 과정 없이 바로 임명을 하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보기에는 지체 없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어느 정도 빠른 기간 내에 임명하라는 취지는 충분히 담고 있지만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그 임명 사유라던가 아니면 적절한 인물인지 등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도 이것을 위해서 숙고한 것이라고 보지 바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지금 기각 결정을 내린 다수 의견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탄핵 소추 사유가 지금 현재 크게 5가지인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은 거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헌재가? 앞서 소추 사유 5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면요.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다. 그러나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서 기각 결정이 나온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더불어민주당이 2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요. 12월 말에 본회의 가결이 됐는데 한 총리는 법상 요건이 아닌
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임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는 한 총리가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했다 이러면서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는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요.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가 있고 이걸 하지 않았으니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 위반한 사실은 맞다. 이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 위반과 파면을 저울질해 보면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이 미임명이 헌재를 무력화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자료가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점 그리고 특히 나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을 해서 손상된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는 아니다. 이래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화면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본안에 관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 의견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판단 재량,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등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권고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공동국정 운영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발표한 담화문의 전체적 취지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에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에 근거하여 여당 대표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 근거나 사례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66조 4항, 74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입니다.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